조명이 가득한 방 안 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틱톡 크리에이터의 모습이었고 수천 명의 시청자는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충격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통화하던 상대는 다름 아닌 살인범이었습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무려 3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현재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흉악한 갱단 조직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성이 자신의 어린 두 딸에게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애쉬 트레비노. 그녀는 매일같이 틱톡 라이브에 등장해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과의 전화를 실시간으로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고 웃고 떠드는 그녀의 모습은 처음엔 참 별난 콘텐츠네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나 흥미 위주의 방송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쉬는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교도소 재소자하고만 연애한다는 점을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다른 틱톡 크리에이터와의 라이브 배틀 중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6명 이상의 수감자와 사귀었어요. 지금까지 합치면 아마 30명쯤 될 거예요. 그녀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필 죄수들이냐고 묻자 그녀는 더 이해하기 힘든 답을 내놓았습니다. 밖에서 만나는 남자에게 상처받느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게 낫죠. 그들은 갇혀 있으니까 저를 떠날 수 없잖아요. 즉, 그녀가 원하는 건 떠나지 못하는 남자 자신을 영원히 붙잡아줄 상대였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불안과 집착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애쉬는 2019년 한 수감자와 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또 다른 죄수와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수감자 연애는 그녀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행보 때문에 그녀는 틱톡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메이트 하퍼 수감자 연애 중독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집착했던 인물은 프란시스코라는 갱단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3건의 살인사건과 수차례 폭력 전과로 악명이 높았는데 범죄 방식이 특히 잔혹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행 중 하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해자는 13살 소녀 엘리자베스와 그 곁에 있던 19세 여성 이바나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단지 벽에 그려진 갱단 낙서를 지우고 있었을 뿐이었고 이바나는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총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총격은 무자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머리와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이바나는 복부와 귀까지 여러 차례 총을 맞아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19개의 탄피가 흩어져 있었고 프란시스코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권총, 탄창, 레이저 조준기, 탄약, 그리고 갱단 소속임을 보여주는 낙서와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건 직후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갱단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준다며 희생자를 조롱했습니다. 그 영상은 스냅챗을 통해 다른 갱단 조직원들에게까지 공유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지만 애쉬는 틱톡 생방송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죄예요. 여러분은 진실을 몰라요.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두 딸 중 한 명이 피해자 엘리자베스와 같은 또래라는 사실 때문에 충격과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딸 나이 또래 아이를 살해한 범죄자를 아빠라 부르게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쉬 트레비노의 문제는 단순히 수감자와 연애한다는 기괴한 취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부분은 바로 그녀의 두 딸을 대하는 태도와 양육 환경이었습니다. 애쉬는 라이브 방송에서 딸을 카메라 앞에 세우며 내 아픈 아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애정 어린 소개 같았지만 곧 이어진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의 건강 상태를 더 알고 싶으면 후원 아이템을 보내라. 즉, 딸의 의료 정보조차 기부와 맞바꾸려 한 것입니다. 실제로 틱톡에서 갤럭시라는 후원 아이템은 약 $15짜리였는데 그녀는 그걸 요구하며 아이의 병원 기록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시청자들은 분노했고 아이의 건강을 장난처럼 돈벌이에 이용한다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 도중 딸이 복도에서 울먹이며 엄마 나 토했어 라고 말했을 때 애쉬는 아이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지 마라고 일축하더니 음악에 맞춰 춤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딸이 아니라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후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은 방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애쉬는 장을 보러 가서 한 번에 700에서 800달러를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장바구니 안에는 온통 하치토스, 사탕, 색소 가득한 가공식품뿐이었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영양은 뒷전이고 오히려 정크푸드로만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딸들이 엄마 내일은 밥 좀 해줄래? 라고 조심스레 말했는데 애쉬는 카메라 앞에서 눈을 치켜뜨며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요리하길 원한다고? 진짜로? 마치 아이들이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처럼 반응한 그녀의 태도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적조차 없는 것 같다는 의심이 퍼졌습니다. 침실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6세와 13세의 두 딸은 각각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에어 매트리스 위에서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같은 기본적인 가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쉬는 틱톡 후원으로 하루에 1,000달러 이상을 벌기도 했고 어떤 날은 단 2시간 만에 11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루이비통 가방, 발렌시아가 슬리퍼, 최신 아이폰 같은 사치품에 쓰였을 뿐 정작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환경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드러나자 시청자들은 분노하며 아동보호국 CPS에 수십 차례 신고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지난 4개월 동안 CPS 신고가 수십 번이나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내 아이들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실제 증거를 찾지 못했으니까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쉬는 오히려 이 사실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20건 넘는 CPS 조사에서도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그것을 마치 최대 업적처럼 내세운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고 이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꼽혔습니다. 특히 애쉬가 이 과정을 게임처럼 즐긴다는 점이 사람들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CPS 조사가 들어오면 오히려 또 날 조사하러 왔다며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했고 이를 콘텐츠 소재로 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그녀의 방송 소재가 되어버린 아이러니였습니다. 네티즌들은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며 나섰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그녀의 라이브 방송 장면을 캡처하고 편집해 CPS에 제출했습니다. 일종의 온라인 집단 행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애쉬는 아이들을 단순히 돌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콘텐츠의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딸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며 후원을 요구하고 아이들이 울부짖어도 카메라 앞에서 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아이는 내 아픈 아기야라고 말한 직후 단돈 몇 달러짜리 아이템을 요구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엄마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딸은 콘텐츠 속 캐릭터처럼 소비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 수천 명의 시청자 앞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애쉬 트레비노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다른 크리에이터들까지 합세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틱톡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매일같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에게 살인범을 아빠라 부르게 하다니 제정신인가요? 이건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당장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송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동보호국 CPS에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몇몇 시청자들은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직접 애쉬의 방송 장면을 캡처하고 편집해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의 행동을 고발하는 영상과 글로 넘쳐났고 마치 캠페인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해설자는 이 사태를 두고 현대판 리얼리티 쇼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의 무책임한 양육 실패와 아동 방임이 전 세계 시청자 앞에 생중계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몰래 은폐되던 가정 문제들이 이제는 오히려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고 소비되는 현실에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 딸이 아파도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후원금을 받아 명품을 자랑하는 엄마의 모습은 최악의 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이 어떤 콘텐츠를 방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혔습니다.
틱톡 내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아동 학대이자 사회적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는 애쉬와의 협업을 전면 중단했고 또 다른 이들은 시청자들과 함께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CPS의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처럼 동료 크리에이터들까지 등을 돌리자 애쉬는 더 고립되었지만 정작 그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들은 여전히 나와 있다며 CPS의 반복된 조사를 조롱하듯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된 이유는 법적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녀의 연인들, 즉 이미 수감된 살인범과 폭력범들이었을 뿐 정작 애쉬 자신은 여전히 자유롭게 틱톡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CPS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애쉬는 이를 내 최대 업적이라 부르며 제도의 허점을 자신의 승리처럼 떠벌렸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경악과 좌절을 안겼습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하다면 아이들을 지킬 방법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온라인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 그녀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불안이 퍼지고 지능이 깎여나가는 기분마저 든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애쉬의 행동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기묘한 중독성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아동 방임을 넘어 인터넷 플랫폼이 어떻게 아동을 간접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결국 애쉬 트레비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지금도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틱톡 같은 플랫폼은 언제까지 이런 방송을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는 부모의 자유와 아이들의 권리 사이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시청자들에게 남은 것은 불편한 질문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누구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방송을 그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아직도 온라인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으며 사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플랫폼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로 자리 잡았습니다.